투자 받았다고 이제 돈 번 게 아닙니다. 세금은 여기서 갈립니다. 대표님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를 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 중에 이제 VC랑 엔젤 투자 이런 게랑 세금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받는 입장에서 누구한테 주식을 주느냐의 차이인데요. 엔젤 투자는 주로 이제 개인들이 회사한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분들도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소득공제를 목표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들한테 소득공제를 받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다만 이제 회사가 벤처기업 같은 게 이제 확인이 되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VC 투자가 뭐냐면 법인이나 뭐 기관이 투자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이제 시스템이 엄격하겠죠. 당연히 이제 사업계획서 발표해드려야 될 거고, 지금 우리의 재무 상태 어떤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충분해야지만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되게 엄격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투명성 조항도 아주 까다롭게 붙을 거고, 이 부분은 좀 받기는 힘든데 대신에 이제 금액이 좀 거액이게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요. 핵심은 누구한테 받냐, 그리고 그 회사 주식을 얼마에 팔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순간 세무적인 리스크가 시작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를 받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요. 근데 뭐 돈 말고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자기 특허를 회사에 내놓고 뭐 주식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현물 출자죠. 현금 대신에 이제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뭐 기술로 이제 투자를 받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뭐 특허권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상표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부동산으로 출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치는 1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뭐 감사인 이런 분들이 정확히 평가해 주시고, 이런 평가기관의 가치 평가를 확실하게 거쳐야 합니다.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야 이 금액의 우리 산정을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가치를 너무 높게 잡거나 혹은 적게 잡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어 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현물 투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궁금증 같은 게 뭐냐면, 5억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5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받은 금액일 뿐이지 5억은 매출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는 매출에 대해서 내는 거고요. 투자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요. 투자금은 결국 자본금이 증가하고요.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등기부등본을 고치는 증자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내야 할 세금은 등록면허세나 뭐 지방교육세 이런 걸 내는데요.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중에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랑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요거는 이제 법인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통장에 꽂히면 그럼 끝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게 되면은 대표가 가져간 걸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이자를 내야 된다든지, 갚지 않으면 추후로 뭐 또 증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소명도 해야 되고, 법인으로 옮길 때 또 복잡해지니까요. 그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계약서에서 이제 세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발행가라고 봅니다. 액면가는 500원인데 이제 투자자한테 5만 원에 파는 경우에는 그 차익이 이제 49,500원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 발행 총화금이라고 회계상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세금은 내지는 않지만 정부에 이제 정확히 기록해야 나중에 자본 정식을 막을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500원의 주식을 5만 원에 샀으니까 49,500원의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뜻이고요. 그 가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에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뒷수습이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참고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뭐 세 단계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계약 전에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확인한다예요.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주식 가치랑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주식 가치는 명백히 다를 것. 나는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500원, 1,000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이제 한 2,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들은 좀 더 비싸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입금하실 때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로 받고 자본금 증자 등기를 끝마치셔야 한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금 끝나고 나서 투자금은 이제 매출로 인해서 법인세 신고하지 않으시고요. 끼시고 계신 세무 대리인한테 투자계약서를 즉시 전달하셔야 되고, 이제 첫 단추부터 잘 끼우시고 이런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음 투자도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 그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받으시는데요. 앞으로 투자를 많이 받으시고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